여러분들 혹시 인류의 발상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역시 미국 아닐까? 세상에 미국 영향 안 받는 곳이 어디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 2022년 아프리카 청년 세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에서 77%를 차지하며 67%인 미국을 이기고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영향력 1위를 찍을 수 있던 이유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금액을 빌려주면서 각종 인프라 시설을 세우는 것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건 모두 중국이 진행 중인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1대1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 중국은 아프리카에 각종 인프라 시설을 지어준 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시설을 먹어버리며 21세기 식민지 침탈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만 해도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이에 반발하며 중국 돈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아프리카는 중국 말고도 미국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전 세계 진정한 패권고, 미국한테 잘못 걸렸다가 수십조 날려먹게 생긴 중국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이 아프리카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아프리카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미국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이니까 거부감이 들진 않는구만. 아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참, 제가 우리 아프리카 프렌드들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전폭적인 지원을 프라미스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이요? 미국의 지원이라. Holy shit, oh my god, what the fuck, welcome to Africa.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3년 동안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금액은 무려 550억 달러. 이 금액을 하나로 계산해보면 약 67조 7,700억 원으로 미국은 현재 아프리카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먼저 판을 치고 있는 국가 때문이라고 하죠. 바로 중국. 중국은 일찍이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투자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대1로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2013년 시진핑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계획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의 완성을 위해 아프리카에 손을 뻗게 되는데, 중국이 주로 투자한 사업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시설, 지하자원, 대규모 개발공사, 통신 인프라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츠코이츠 가족재단이 공개한 2022년 아프리카 청년 세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영향력 부분에서 중국이 77%를 차지해 67%인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찍었다고 하니까, 아니 중국이 아프리카에 괜히 저러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확실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도움을 줬다고 하니 뭔가 믿음이 안 가긴 해. 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뒤로는 시꺼먼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속도로,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 시설이 있어야 아프리카에 도착한 중국의 물자들이 신속하게 아프리카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는 땅의 크기만 해도 3,037만 제곱킬로미터로 유럽의 약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대륙이라고 합니다. 이 큰 땅덩어리를 가진 아프리카에는 에너지 자원이 아주 풍부해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희귀 광물들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실제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 백금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50%,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니켈, 보크사이트 등의 중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리카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라고 하죠. 게다가 아프리카는 합계 출산율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데, 2021년 아프리카의 합계 출산율은 4.31명으로 전체 대륙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합계 출산율이 5명을 넘는 국가는 모두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것이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인구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는 꾸준히 젊은 인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인구 중에 약 60%가 25세 이하라고 하죠. 아니 가치 있는 자원도 풍부한데 인력까지 넘친다? 이건 중국이 보기엔 침을 아주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금싸라기 땅인 거야. 그러다 보니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아예 아프리카를 먹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여러 인프라 시설에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중국은 아주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원은 넘치지만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상 사람 좋은 얼굴로 접근해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사업권을 따낸다고 하죠. 야, 니네 고속도로, 철도, 항구 같은 게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냐. 우리가 도와주고 돈도 싸게 빌려주겠다.
좋겠다. 진짜 사실 별 계획 없긴 했는데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그래 좋아 빌려줘. 진짜 잘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만큼 도장부터 찍고 조건을 잘 들어주라 해. 그래 니들이 돈 빌려주는 거니까 한번 믿고 맡겨보지 뭐. 아이고 고객님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신다니 감사히 잘 먹겠다 해. 뭐 이렇게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은 처음 봤을 땐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프라 건설을 전적으로 중국 기업이 도맡아서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네. 게다가 이놈들이 노동자들도 현지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쓴다는 거야. 또 여기서 사용되는 자재 또한 중국에서 가져온 자재를 가져와 쓴다고 하죠. 이 말은 즉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은 싹 다 중국에 돌아가게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프리카에 남는 것은 인프라 시설과 거액의 빚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직 심각한 것이 더 남아있다고 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엄청난 빚으로 지은 인프라 시설마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넣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기껏 지어놓은 인프라 시설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다라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중국은 비교적 빈곤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중국이 가져가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닌 인프라 시설밖에 없었죠. 이런 와중에 중국은 돈 갚을 시간 됐다, 돈 내놔라를 시전하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어두었던 각종 인프라 시설을 눈뜨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잠비아의 경우 이미 수많은 구리광산과 함께 국영 방송사도 중국 소유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죠. 이때 중국은 아예 인프라 시설을 지을 때부터 도둑놈 심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니 탄자니아에 돈을 빌려주고 항구를 건설한 대가로 99년 동안 중국에 운영권을 넘겨주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며 기껏 지은 시설들을 쏙쏙 빼먹으니 아프리카 상황이 멀쩡할 리가 없지. 결국 아프리카 대륙은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 의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빌린 총 금액은 약 835억 달러, 하나로 약 103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빚에 시달리다 보니 아프리카는 돈 갚는 데에만 돈을 다 써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뭐 IMF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22개 국가가 파산 위험에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얌전히 수긍하고 넘어갈 중국이 아니었죠. 중국은 이내 무슨 소리냐, 우리 덕분에 아프리카인의 삶이 개선된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를 부채에 덫에 빠지게 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반발에도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중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었죠. 먼저 탄자니아의 경우 2020년 5월 존 마구풀리 전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말을 해버립니다. 다름 아닌 중국에서 빌린 돈을 안 갚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는데요. 돈 빌려주는 대가로 새로 지은 항구 사용권을 99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겠다고? 강도도 이것보단 양심이 있겠다. 아니 돈 빌려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나는 거야? 계약서에 다 써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 계약 내가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한 건데 계약할 때 술이라도 마셨나 보네. 저때한 내용으로 계약한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 중국이야. 니들이 나한테 등 돌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런 말 해도 들을 생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 3,200억 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마구풀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새로 취임한 사미야 술루 하산 대통령은 중국과 다시 항구 프로젝트를 재개했다고 하죠. 물론 탄자니아의 경우는 재개되었지만 진짜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이란 나라는 원래 중국에서 4억 달러, 하나로 약 4,900억 원의 돈을 빌려 신공항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 취임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대통령이 아무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죠.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 빌려주고 여러 인프라 시설 짓게 하고 하는 것도 다 1대1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너랑 안 놀겠다고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난처한 상황인 거지. 특히 최근에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경제 위기에 시달리면서 디폴트 위기까지 겪고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힘들어졌는데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한 막대한 금액을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2022년 8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아프리카의 일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말이 상환 만기인 아프리카 17개국의 무이자 대출 채무 23건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최근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미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선택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중국은 이제까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아프리카에 접근해 왔는데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 아프리카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될 거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1대1로 정책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1대1로 사업은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아프리카가 중국의 늪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